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초핵심 정리 5번째 영상이고요. 물권법 총론 저번에 이어서 마지막 뒷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까지 정리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물권법 총론에서는 등기에 관한 내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는 민법에서는 공시법이나 민법에서는 필요한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등기의 추정입니다. 자, 등기라고 있으면 일정한 사항이 추정이 돼요. 뭐가 추정이 되느냐? 첫째,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라면 적법한 지상권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원인이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소유권 등기면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되고, 그 소유권의 원인인 매매계약의 유효함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만약에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등기가 저당권 등기라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추정받고요. 그 저당권의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되는데, 추정된다는 말은 뭐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전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죠. 다시 말하면 양도인인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깨졌다는 말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잘못됐다는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게 되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등기 명의자는 전 권리자나 제3자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2번과 3번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만약 그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정 부분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해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의 청구권이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효과가 없습니까? 아무런.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일정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이때 가등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니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 한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보존되게 되고 순위는 소급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가등기 한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때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중 보존등기입니다. 자, 보존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고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는 원칙만 기억할 거 민법에는요. 선 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면 선 보존등기는 유지하고 후 보존등기는 폐쇄해야 되겠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인 후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제가 등기부 취득 시효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면 선 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존등기는 무효인데 무효인 후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자, 왜 유효한지 이유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반사회적이지 않다. 중간 생략 등기는 주로 왜 합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의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무효할 때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의해서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전원의 동의에서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이죠?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죠. 자,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해요. 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제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면 전세권을 굳이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그럼 역으로 둘 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권리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제가 1순위 전세권자가 2순위로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 제가 소유권을 중복해서 취득했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게 있죠. 점유권, 강호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점유권, 강호권은 혼동됐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총론이 끝났고 이제 점유권으로 갑니다. 일단 점유권의 개념이라는 것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돼야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점원이나 알바생이나 가정부 파출부는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이런 사람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인이겠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임대인에게는 뭐가 인정됩니까?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는 거죠. 자, 내용입니다. 자,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력 구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은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되니까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인 거죠? 점유보조자인 거고 부인은 점유보조자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부는 지시-명령 관계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처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는 말은 처도 점유자란 얘기고 따라서 처도 부인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니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점유자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점유는 언제나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점유자에 대해 직간접을 불문하죠. 자, 유치권자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자,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점유해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유하여야 한다고 할 때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유는 간접 점유자도 뭐예요? 점유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 물권적 점유보호청구권 관련돼서 사례 하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뭐가 되죠?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했다면 을의 점유권이 더 센 거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보호청구권을 갑에게는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보호청구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 임대인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면 그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요. 다만 직접 점유자인 을이 반환받을 수가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입니다.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이 추정이 돼요. 소유의 의사, 자주점임이 추정이 되고요. 또 선입,
평원, 공원까지는 추정이 되거든요. 유의하실 것은 점유하고 있어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주, 타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일단 개념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인데 자주, 타주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자주고요. 그 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인 거예요. 자, 무효면 소유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자주. 왜냐하면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거든요. 소유권이 있는 점유가 아니라. 따라서 무효의 매매 계약을 한 이유는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고요.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은 뭐인 거예요? 자주인 거예요. 다만 그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잘 구별하시죠. 그죠? 매매가 무효다 자주,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다 타주,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다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았다 타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뭐죠? 타주 이렇게 되고 알면서가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정리해보면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언제부터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다시 말하면 패소 판결 시간이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되고요. 두 번째, 점유권의 승계. 점유권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승계는 자신만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점유자가 악이고 저는 선이에요. 승계받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점유만을 주장한다면 저의 점유는 뭐가 돼요? 선이고 합산해서 주장한다면 그 점유가 뭐가 돼요? 악의가 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은 추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후,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입증했다면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권리는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하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고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를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입니다. 일단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침탈이 없다면 스스로 넘겨준 곳이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요.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봅니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유리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요것만 뭐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한 후에 이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어요. 이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자, 매매 계약을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침탈이 아니거든요. 자, 침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뺏어가는 거, 강취, 절취를 말해요.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임대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갑의 물건 을이 훔쳐갔어요. 절도에 갔어요. 그럼 이건 뭐죠? 침탈인 거죠. 그럼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을이 요 물건을 병에게 팔고 인도해 줬고요. 요 병은 을이 절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점유자 회복자 문제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거죠. 여기서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점유자가 임차이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자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다시 말하면 뭔가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그 해당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누구 거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 점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되고요. 이 악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변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게 되는 경우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됐어요. 만약에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없다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냐면요. 선이 이고 자주점이면 선이 엔드 자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 또는 타주면 전부예요. 조심할 것은 또는이죠. 따라서 악이 또는 타주니까 악이면 자주라도 전부고 또 타주면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거든요.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점유자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선이 이고 자주,
선의인데다가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선악불문한다. 다시 말하면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점유자는 언제 비용을 청구하냐면 반환시에 청구한다. 반환할 때 우리가 이게 비교할 것이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임차인은 유익비를 임대차 종료 시에요. 근데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 수리비에 대해서는 일단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익비, 계량비에 대해서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증가액 또는 지출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해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러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기가 아니라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이제 점유권까지 정리했죠. 아주 스피드하죠,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